네, 최경영의 최강시사 월요일은 경제합시다 코너가 있는 날입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통계청이 7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는데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요. 통계로 그런 거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통계청에서 7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생산이 전월 대비 0.7% 특히 제조업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 지난 1분기 우리 소비가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 성장에 기여했는데요. 그렇죠.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비도 감소했다. 예, 주로 내구재 중심으로 3.2%나 감소했고요. 여기다가 투자가 정말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랬나요? 8.9%나 설비 투자가 감소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무서워서 돈을 못 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장 증설을 못 하고 기계 못 사들인다 이런 말입니다. 설비 투자 11년 만에 마이너스 8.9%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이군요. 설비 투자가 왜 이렇게 감소한가?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업들이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왜 이렇게 심리가 위축됐냐 물어보면은 미래에 대한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지금 당장 현재 문제예요. 재고가 너무 많거든요. 재고가 너무 많다. 통계청에서 재고 출하 비율이라고 발표하는데요. 이게 높으면 수치가 높으면은 출하 물건 파는 거에 비해서 재고가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4월에 130%에서 7월에 124% 좀 낮아지고는 했습니다만은 근데 97년 외환위기 때보다도요. 우리 기업들이 재고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고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또 투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이게 재고가 이 정도로 많이 쌓이면 떨이 판매나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산을 줄이고 가동률을 줄이고 떨이 판매 이런 것도 일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8월 수출입 현황도 관세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쪽도 별로 안 좋습니까? 수출이 작년 11월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8월에도 8.4%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었습니다. 수출이 그런데 감소. 무역 수지는 6월부터 계속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거 수출이 증가했기보다는 수입이 그동안 원자재 가격 하락하고 우리 내수 소비 투자가 안 좋으니까 수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요. 무역 수지는 흑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래서 불황형 흑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입이 준다는 거는 수입해서 우리가 가공해서 수출을 하는데 수입을 하는 양 자체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비 투자랑 거의 비슷한 거네요.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8.9% 줄은 것처럼 공장이 잘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그렇죠. 그런 그래서 말이에요. 이제 수입이 줄어들고 거기다 소비도 안 되니까 소비재 수입도 줄어들면서요. 우리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심리 지수들은 어떻습니까? 역시 심리 지수도 안 좋아요. 소비 심리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그런데 사실 경기를 소비자보다는 기업들이 더 빨리 체감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에서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발표하는데 이게 8월에 67로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제조업 경기가 나쁘고요. 제조업 중에서도 수출 기업이 내수 기업보다 더 나쁘다고 대답하고 있어요. 수출 기업이 지금 64입니까? 64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언제 수준이냐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있었던 해죠. 그때 이후로 내수 기업보다 수출 기업이 더 경기를 안 좋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출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기업은 주로 이제 국내 소비고 수출 기업은 수출인데 64, 69, 64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다. 참고로 64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100이었을 때 좋다 나쁘다 대답한 사람들이 같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100이하고 64니까 나쁘다고 대답한 기업이 좋다고 대답한 기업보다 훨씬 더 많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100이거나 90 매치거나 그 정도가 돼도 그렇게 그냥 그럭저럭이네 이런 정도의 상황일 텐데 그것과 이제 64니까 제가 많이 봐왔던 수치도
80대나 그래도 한 90대 왔다 갔다 100 위에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가가 장기 평균이 한 79 정도 그랬죠. 돼요. 그러니까 80대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64면은 좀 많이 위축돼 있네요. 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진단하세요? 이걸 뭐 위기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통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경기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런데 그 구조적인 측면하고 사이클적 측면에서 봐야 될 텐데요. 구조와 사이클.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잠재 성장률이 좀 2% 안팎으로 떨어졌어요. 1980년대 우리 잠재 성장이 10%였거든요. 그런데 주로 노동이 감소하기 때문에 2% 안팎으로 지금 떨어진 거고요. 그 인구 감소입니까? 생산활동 주로 생산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고요. 우리 기업들이 투자도 별로 안 하고 생산성도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잠재 성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자본 투자도 안 한다.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지금 2% 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런데 단기 순환 사이클로 보니까 또 경기 침체 국면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구조적으로도 안 좋은데 단기 순환 사이클상 침체 국면이다. 그래서 현재의 경기는 뭐 체감뿐만 아니라 실제 통계도 이렇게 좀 나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 마이너스 성장 2분기 이상 해야 경기 침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따지면 침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하여간 경기가 하강 국면인 건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경기 이 하강 국면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래도 긍정적인 조짐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통계청에서 앞으로 경기를 내다보기 위해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이게 지난 4월이 저점이 났습니다. 지난 4월이 저점이었다. 2021년 6월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선행지수가 지금 증가세로 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뭐 지금은 경기가 나쁘지만 앞으로 좀 개선될 조짐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저점이 과거 보면 경기 저점에 1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선행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 선행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번에도 조금 늦춰질 수는 있는데요. 어떤 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증가한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미래를 조금 더 희망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요인은 되겠습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의 경기 사이클을 보면 교수님 말씀이 맞을 거는 같은데 우리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축기와 확장기가 일정하게 뭐 수십 개월 동안 돌아가는 패턴이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저성장이 뭐 한 30년 동안 계속 진행됐는데 한국이 일본화될 가능성에 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학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 장기적으로는 계속 그 성장률이 떨어졌죠. 잠재 성장 1%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랬죠. 그 떨어지는 과정 그게 구조적인 문제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등산하다 산을 내려오면은 이렇게 작은 언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기 순환이라는 그런 겁니다.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이 계속 낮아지고 어려워지는데 그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잠깐 좋아졌다가 또 나빠지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리해 보면 잠재 성장률이 2%대였다가 1%대, 0%대로 가는 거는 구조적인 거고 2%대에서 2.5가 됐다가 2.3이 됐다가 2.1이 된 거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제 그 정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좀 비참해지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기대할 수 있는 게 뭐 2%대 중반까지는 갈 수 있습니까? 중반까지는 힘들고요. 힘듭니까? 한 2% 뭐 초반. 올해가 1.45. 1.4 정부 한국은행에서 예상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는 최근 통계 보니까 좀 낮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저는 한 1.2% 정도 보고 1%대 있는데. 1%대 초반. 내년에는 그래도 2%대 초반으로 된다. 올해는 1%대 초반이고 내년은 2%대 초반은 된다. 뭐 그래도 체감적으로는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은 경기가 크게 개선됐다 이렇게 느끼지는 못할 건데요. 근데 과거에 보면 이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은 그래도 구조조정할 거는 구조조정하고 그래서 좀 업종 합리화도 하고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조금 이전하자 이런 요구들도 막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버티자 모두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버티자로 나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18%가 한계 기업이거든요. 18%가? 한계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난 3년 동안 영업이익 내가지고도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상장된 것들도? 그게 18%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버티고 있고 견디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정부도 사실은 정책적으로 무슨 펀드 같은 거 만들어서 민관 합동으로 펀드 만들어서 부동산 펀드가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좀 구조조정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는 해야 되는데요. 좀 충격이 크다고 좀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은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게 계속 이렇게 미뤄집니까? 경제라는 게? 안 미뤄집니다. 안 미뤄집니까? 제가 시장을 보면요. 시장은 정부 정책도 이길 수는 없고요. 그렇죠. 결국은 시장에 의해서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터지는데 정부는 어떤 정치적인 여건 뭐 이런 것들 민생 뭐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겠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가계 기업 부채가 세계 다른 나라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정부 부채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요새 세금이 덜 그치다 보니까 내년 예상 편성 보니까 내년에 아마 명목 GDP가 한 3, 4 내지 4% 이 정도 성장할 텐데요. 예산 증가율 2.8% 예산도 긴축적으로 짜놨거든요. 그래서 가계 기업 부채 높은데도 정부도 돈을 안 쓰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잘못하면은 장기 불황 게다가 인플레이션도 지금 근원 물가 지수가 한 4%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끔찍한 말은 하기는 싫습니다만은 경제 성장률은 아주 낮고 인플레이션은 3, 4%대로 있으면 사실은 실질 임금이 감소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도 우리도 사실 실질 임금은 감소세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 소득 미국이나 우리나라 보니까 물가보다 임금이 평균적으로 덜 올랐거든요.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자 쪽 구매력이 줄어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기업 매출 뭐 이익 줄어들고 기업은 고용을 줄이는 이런 악순환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당장 앞으로 하반기 전망 좀 해 주십시오. 저는 뭐 선행지수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행지수가 증가한 거 보니까요. 아마 4분기부터는 좀 4분기부터는. 경기가 개선될 거는 같습니다. 4분기부터는 개선된다. 수출이 작년 11월부터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요. 기저효과 때문에 4분기에는 약간 그 증가세로 돌아설 것 같고요. 4분기가 10, 11, 12. 주식시장은 그러면 그때 되면 좀 좋아집니까? 뭐 한 번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한두 달은. 한두 달은? 9월, 10월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이유는 뭘까요? 지금 기업 실적들이 굉장히 안 좋고요. 기업 실적이 그다음에 안 좋다. 미국 주가가 지나치게 가대평가된 상태인데 미국 주가가 조만간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팔고 한두 달은 좀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4분기 이제 선행지수가 계속 증가한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은 아마 수출도 증가한 모습이 나타나면은 주시장 심리도 개선되면서 아마 4분기에는 그래도 조금 주가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떨어질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똔똔 아닌가? 지금이랑 비슷한 상황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네. 크게 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4분기에는 지금보다는 좀 높은 수준일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에는 지금보다 높은 수준일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갖고 경제합시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총영련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정체는 돌발 구간 중심